여러분 안녕. 동화 읽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안네게르트 푹스 후보 그림, 미하엘 엔데 글, 문성원 옹김, 시공주니에서 펴낸 꿈을 먹는 요정을 들고 왔어요. 요정 이야기는 항상 호기심 폭발인데요. 꿈을 먹는다니. 귀엽고 깜찍한 요정일까요?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속표지도 이렇게 예쁜 푸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 아름다운 마을이군요. 뾰족지붕, 빨간 뾰족지붕과 파란 벽이 예쁜 마을. 읽어볼게요. 단잠 나라에서는 잠자는 일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단잠나라고요.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자거나 오래 자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단잠나라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마음도 따뜻하고 정신도 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잠나라에서는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을 왕으로 뽑지요. 이 나라에 단꿈이라는 딸을 둔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단꿈 공주는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참 예뻤어요. 단꿈 공주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할 정도였지요. 단꿈 공주는 부모님과 함께 단잠궁전에서 살았는데 새하얀 이불을 덮고 거튼이 드리워진 커다란 침대에서 잠을 잤답니다. 단꿈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공주님은 행복한 단꿈 공주님. 하지만 단꿈 공주는 밤이 되어도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름과 달리 단꿈을 안 꾸고 단잠을 안 자는 공주님이군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으려고 했지요. 사실은 잠이 드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단꿈 공주는 잠이 드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매일 밤 아주 무서운 악몽을 꾸었기 때문이지요. 어른들도 악몽을 꾸는 게 무섭고 싫은데 어린 공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단꿈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잠나라 공주가 악몽을 꾼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걸. 단잠나라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걱정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점점 근심에 쌓여갔지요. 그래서 단잠나라의 왕과 왕비답지 않게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단꿈 공주는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지고 몸도 야위어갔지요. 잠 못 자는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 아는 불면의 밤을 공주가 보내고 있네요. 그것도 단꿈 공주가요. 왕비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공주가 악몽을 꾸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런데도 공주가 자꾸만 악몽을 꾸자 왕은 단잠나라에 있는 의사들과 학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잠궁전으로 불러들였지요. 의사들과 학자들은 단꿈 공주가 누워있는 커다란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라틴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갖가지 약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지요. 그래서 왕은 다른 나라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든 목동이며 약초를 파는 여자, 또 농부와 어부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좋은 방법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게요.
왕은 단잡나라 곳곳에 벽보를 붙이고 모든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당분공주가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공주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겠군. 왕비도 기대에 차서 맞장구를 쳤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왕비는 오랫동안 입을 일이 없었던 왕의 여행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배낭 가득 먹을 것을 담아주었어요. 그래서 단잡나라 왕은 넓은 세상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왕관을 벗어놓고 배낭을 짊어지고 우산을 꽂고 지팡이를 짚고 떠나는 왕의 뒷모습.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한데요. 왕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어요. 기관사, 소방소, 학교 선생님, 공장 직원, 택시 운전사, 채소 장수에게도 물어보았지요. 카우보이와 에스키모, 흑인 소년과 중국의 노인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딱한 일이군요. 그렇지만 그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네요. 빨간 사과 같은 열매가 매달린 나무가 보이고 사자도 강아지같이 귀엽게 사람 옆에서 놀고 택시에 실린 저 왕의 배낭과 우산, 짐보따리, 빨간 집, 뾰족 지붕의 집, 저 위에는 에스키모, 그 밑에는 굴뚝위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공장, 오른쪽에는 중국의 노인도 만나고 있고 정말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니는 것 같죠? 그림 예쁜 것 봐요. 겨울이 되었나 보죠? 사람 형상의 나무들. 몹시 지친 단잡나라 왕은 용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렇다고 아무 보람도 없이 단잠궁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걸어나갔지요. 날이 저물어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단잡나라 왕은 그새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잡나라 왕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에는 넓고 거친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눈에 덮인 금작화가 으스스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단잡나라 왕은 몸과 마음이 하도 지쳐 있어서 무서운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금작화가 이렇게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으스스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금작화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그마한 달빛 한 점이 이리저리 통통 뛰어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던지 눈으로는 움직이는 모습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단잡나라 왕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야 자그마한 달빛 같은 얼굴에 팔과 다리도 달려있는 요정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정의 커다란 머리는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어서 꼭 엉겅퀴나 고슴도치 같아 보였지요. 요정은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왕을 쳐다보더니 마구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수없이 많은 주름이 생겨났지요. 하지만 가장 이상하게 생긴 건 엄청나게 큰 입이었습니다. 줄곧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어린 새가 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 참 누가 나 좀 초대해 주지 않나? 아이 참 누가 나 좀 초대해 주지 않나?
요정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지금 당장 누가 나를 식사에 초대해주지 않으면 내 몸뚱이라도 꿀꺽 삼켜버리는 수밖에 없어.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을까요? 요정이 입을 쫙 벌리자 머리는 물론이거니와 조그맣고 빼빼 마른 몸뚱이까지 크게 벌린 입 뒤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입만 남아있는 반짝이는 달요정. 단잡나라 왕이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다오. 이곳에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요정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나와 함께라면 또 몰라도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식사에 초대해 주어야 길을 떠날 수 있어. 단잡나라 왕은 배낭 속을 뒤져보았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구나. 단잡나라 왕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버터를 바른 빵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웩! 퇴퇴! 요정은 버릇없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저도 안 먹어. 내가 누군지 통 모르는 모양이구나. 안 그래?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왔어? 단잡나라 왕이 대답했어요. 내 딸이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단다. 그러자 달빛으로 빛나는 요정은 신이 나서 펄쩍 뛰더니 갑자기 아주 공손해졌지요. 아유, 왕의 저 근심 어린 표정.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야호! 요정이 제잘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주 맛난 걸 먹을 수 있겠네. 드디어 초대받았다. 초대받았어. 빨리 외투를 벗어서 나에게 줘. 내가 신고 있는 장화도 필요해. 그 지팡이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초대받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단잡나라 왕은 하도 어리둥절해서 거절도 못하고 요정이 달라는 대로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요정은 킥킥거리며 말했지요. 내가 네 물건을 다짜고짜 빼앗는 줄 알아? 물론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지. 하지만 나는 도둑질은 하지 않아. 두고 보면 군소리 없이 다 내주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게 다 우리 셋 모두를 위한 일이거든. 너랑 네 딸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꿈을 먹는 요정인 나를 위해서 아주 잘된 일이지. 꿈을 먹는 요정은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러더니 단잡나라 왕이 궁금해하며 까닭을 묻기도 전에 세 가지 물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어요. 외투는 큼지막한 흰 종이가, 또 지팡이는 기다란 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화는 커다란 잉크병이 되었지요. 꿈을 먹는 요정은 펜에 잉크를 찍어 종이 위에 후닥닥 주문을 써내려갔습니다. 꿈을 먹는 요정아, 꿈을 먹는 요정아, 불로 된 작은 칼을 들고 나에게 오렴. 유리로 된 작은 포크를 들고 나에게 오렴. 작은 입을 있는 대로 벌려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몽을 얼른 먹어치우렴. 하지만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은 내가 꾸게 놔두고 꿈을 먹는 요정아, 꿈을 먹는 요정아, 내가 너를 초대할게. 와, 요정이, 달빛 요정이 주문을 적고 있네요. 공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확실한가 봐요. 요정은 종이를 둘둘 말아 왕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단꿈공주한테 달려가서 내가 써준 주문을 외우라고 해. 빨리 맛있는 악몽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도는걸.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달려가란 말이야. 단잡나라 왕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지요. 하지만 나는 아주 먼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살던 단잠궁전은 이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걸. 단꿈공주가 기다리고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려면 꽤 오래 걸릴 거야.
칫, 인간들이란 언제나 저렇게 맥 빠지는 소리만 한다니까. 누군가가 주문을 외워서 초대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단 말이야. 단잡나라 왕은 몹시 실망해서 요정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꿀 먹는 요정은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네가 공주 대신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 일단 시험해보는 수밖에. 자, 어서 주문을 외워봐. 꿀 먹는 요정은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뿔로 된 작은 칼을, 또 왼쪽 주머니에서는 유리로 된 작은 포크를 꺼내 양손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달리기 선수처럼 얼른 뛰어나갈 준비를 했지요. 단잡나라 왕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들고 막 주문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다시 떨어뜨리더니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꿈을 먹는 요정아, 너 혼자 떠나버리면 난 어떻게 하니? 나 혼자서는 이곳에서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게 분명한데, 게다가 이젠 외투와 신발도 없잖아. 여기서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고 말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겠니? 꿈을 먹는 요정은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지요. 아이 참 인간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귀찮게 군다니까. 좋아, 그럼 내 어깨 위에 올라타. 내가 너를 어깨에 태우고 갈 테니까. 단잡나라 왕은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과연 자그마한 요정이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잡나라 왕은 가시에 찔리지 않게 요정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올라탄 다음 다시 종이를 펼쳐들고 주문을 읽기 시작했지요. 왕이 마지막 줄을 다 읽기가 무섭게 꿈을 먹는 요정은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리던지 넓은 세상이 그대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꿈을 먹는 요정은 흥분해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효과가 있어. 정말로 효과가 있어. 깜짝 놀란 단잡나라 왕은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한 손으로 꼭 붙잡고 더듬더듬 물었지요. 그런데 악몽이네. 미안.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란 게 정말이니? 휙. 둘은 막 북극을 지났습니다. 꿈을 먹는 요정은 소리쳐 대답했지요.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고약한 악몽일수록 더 맛있고 악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씩. 그새 미국이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니? 그거 참 이상하구나. 꿈을 먹는 요정은 좀 숨이 찬 듯 헉헉거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고슴도치가 뱀과 달팽이를 가장 잘 먹는다는 걸 몰라? 나도 말하자면 꿈을 먹는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악몽을 더 좋아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악몽을 먹고 살게 만들어줬고 또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야. 어때? 아주 간단하지? 슉, 둘은 벌써 아프리카를 지나쳤습니다. 왕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더듬더듬 물었어요. 왜 네가 직접 악몽을 찾아다니지는 못하는 거니? 꿈을 먹는 요정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지요. 나는 누군가가 초대해 주어야만 찾아갈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난 초대한 사람에게 나에게 준 것만 먹어. 초대한 사람이 나에게 준 것만 먹어. 엄청 착한 요정이네요. 악몽만 먹어 치우면서도 또 초대해 준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초대해 준 사람이 초대를 해야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착한 요정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온 세계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자기네 궁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왕. 그림은 역시나 아름답고 환상적이네요. 배도 하얀 돛이 펄럭이고 북극곰도 보이고 이런 멋진 동화, 환상의 나라네요. 쿵쿵. 그 순간 휙휙 스쳐 지나가던 세상이 딱 멈추었습니다. 단잡나라 왕은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랬더니 바로 단꿈공주의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단꿈공주와 침대 곁에 앉아있던 왕비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악몽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소. 왕은 소리치며 두 사람에게 종이에 적힌 주문을 보여주었어요. 세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서로 꼭 끌어안았답니다. 공주가 이제 주문을 외우겠죠? 아이고, 꿈을 먹는 요정이 침대 위에서 환한 얼굴로 살펴보고 있네요. 그때부터 단꿈공주는 악몽을 꿀까봐 겁이 날 때면 언제나 주문을 외워서 꿈을 먹는 요정을 초대했어요. 단꿈공주가 꿈을 먹는 요정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막 잠이 든 단꿈공주에게 꿈을 먹는 요정이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걱정 말고 잘 자. 내가 악몽을 꾸지 않게 잘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꿈을 먹는 요정은 단꿈공주 곁에 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단꿈공주는 그 뒤로도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으니까요. 어휴, 그랬군요. 그래서 뺨도 점점 통통해지고 발그스레한 빛을 되찾았지요. 단잡나라 사람들은 단꿈공주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단꿈공주만큼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단잡나라 왕은 꿈을 먹는 요정을 초대할 수 있는 주문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함께 적어서 책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꿈을 먹는 요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초대할 수 있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헉, 진짜요? 진짜 왕의 명령으로 꿈을 먹는 요정의 주문을 널리 퍼뜨리려고 이 책이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 같죠?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질 것 같아요. 모두 꿈을 먹는 요정을 불러서 단잠을 잘 수 있을 테니까요. 와, 행복한 그림책이네요. 미하엘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미하엘엔데는 끝없는 이야기와 모모로 온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독일에서 가장 이름난 작가에 든다. 엔데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 말고도 희곡과 가극의 각본, 시들을 썼다. 그 가운데 많은 작품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각색되어 소개되었다. 독일의 수많은 문학상과 국제문학상을 받았고 전 세계에 소개된 모든 작품의 발행 부수는 2천만 부가 넘으며 4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엔데의 작품은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엔데 멋진 작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서 쓰는 작가였죠. 안네게르트 푹스후버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직접 어린이 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푹스후버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양식을 만들어냈으며 독일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림책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힌다. 푹스후버가 그림을 그린 어린이 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으며 1984년에는 생지동화 거대한 이야기로 독일 그림책상을 받았다. 문성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과를 졸업했다. 지금은 독일의 본대학에서 번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브레멘 음악대, 아빠 사자와 행복한 아이들, 흡혈귀 루디, 치과는 정말 싫어.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하늘을 나는 교실, 라스무스와 방랑자, 라스무스와 폰투스, 작별 인사, 갈 테면 가봐 들이 있다. 폭스 후보의 그림이 일단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는 동화책이 예쁘더라고요. 동화책답고 신비스러운
요정과 단잡나라의 당꿈공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요정 한 마리 있으면 정말 주문을 외워서라도 불러드리고 싶네요. 불면은 괴로우니까요. 자,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이제 10월의 문턱에 들어서겠는데요. 이 좋은 멋진 계절에 더 멋진 이야기 많이 읽고 보면서 알찬 가을 엮어가도록 해요. 특히 불면에 시달리는 분 계시면 꿈을 먹는 요정을 불러서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장가 삼아 꿈나라로 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고 더 지혜로운 멋진 날 만드시고 예쁜 애기들과 씩씩한 애기 엄마 되시고 씩씩한 애기 아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웠어요. 그럼 이만 내일 또 만나요.